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가운데 의외로 불면증을 2배 이상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차야 잠이 온다, 또는 술 한 잔이면 깊이 잘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수면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몸과 뇌는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깊지 않아서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혹은 겨우 잠들었다가도 2~3시간마다 깨어나 피곤함이 쌓이고 계신가요? 그 원인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음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면증을 2배로 악화시키는 4가지 음식과 반대로 꿀잠을 불러오는 4가지 음식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의학계에서 아직도 논쟁 중인 밤에 먹으면 좋은가 나쁜가 라는 음식까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건강을 돌본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도 숙면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약물이 아니라 식탁 위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입에 넣느냐가 밤의 평화를 좌우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버틸 수 있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지고 기억력도 점점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꾼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과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단순합니다. 먼저 숙면을 부르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불면을 악화시키는 나쁜 음식들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감정적 메시지를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침실이 달라지고 아침에 기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불면증을 피하고 숙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음식은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흔히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거나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수면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기만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생선도 좋지만 두부, 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뇌에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특히 저녁에 너무 기름진 단백질 대신 가볍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뇌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챙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보통은 점심에 많이 드시고 저녁은 밥과 김치국 정도로 끝내시거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적당량의 단백질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백질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니 저녁보다는 아침에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뇌가 계속 불안을 느껴 깊은 잠을 방해한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양 조절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단백질을 섭취할 때 비타민 B6가 함께 있어야 세로토닌 합성이 원활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와 함께 바나나를 곁들여 보세요. 또는 두부 요리와 함께 고구마를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조합은 뇌의 화학 반응을 도와서 훨씬 더 빠르게 안정감을 줍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늘 새벽 3시에 깨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점점 내성이 생겨 효과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식단을 점검했더니 밥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조림을 추가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끊어도 깊은 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저녁 식탁에는 단백질이 충분히 있는가?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추가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수면.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단백질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신 또 다른 숙면의 동반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한 잔의 우유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잠 안 오면 우유 한 잔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단순한 옛날 지혜 같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율합니다. 쉽게 말해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우유는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료가 아니라 수면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천연 도구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단순히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데워서 마실 때 효과가 더 잘 느껴집니다. 따뜻한 액체는 위장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몸 전체에 휴식 모드를 켜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따뜻함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어 마치 포근한 담요에 쌓인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유 속 트립토판의 양은 실제로 멜라토닌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작은 양이라도 습관적으로 섭취할 경우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실제 환자 사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돌보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수면제를 드셨는데 다음 날 항상 머리가 무겁고 멍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서너 시간은 끊기지 않고 주무셨고 한 달이 지나서는 6시간 이상 연속 숙면을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잠 안 오는 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몸을 진정시키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물론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 같은 대체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몸을 따뜻하게, 마음을 안정되게, 뇌를 잠으로 이끄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수면 패턴이 깨졌으니 별 소용없을 거야.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밤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약이 아닌 자연의 약속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우리의 수면. 그것은 그저 작은 컵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다른 강력한 숙면의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채소는 소화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해 저녁 식단에서 채소를 줄이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는 숙면을 돕는 숨은 열쇠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미네랄입니다. 쉽게 말해 낮 동안 긴장으로 뭉친 몸을 이제 쉬어라 라고 달래는 자연 진정제와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마그네슘 부족은 불면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와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해 눈은 감아도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녹색 채소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비타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문을 열어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가볍게 데친 시금치를 곁들이면 위의 부담은 적으면서도 뇌에는 편안히 자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대 로마 시대 군인들도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투에서 긴장을 풀고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긴장을 풀어야 비로소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계의 논쟁은 어떨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마그네슘을 얻기 어렵다,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꾸준히 채소를 섭취한다면 보충제 없이도 수면 개선에 효과가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자연 음식으로 먼저 시도하고 부족할 때만 보충제를 고려하라고 권합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여성 환자분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잠자리에 들어도 근육이 긴장된 채로 불면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저녁 식단에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추가하도록 권했더니 2주 후 쥐가 나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마다 몸이 풀려서 훨씬 편안하게 잠든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밤마다 몸이 뒤척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지금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밥국, 김치 외에 채소가 충분히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 저녁부터 한 줌의 녹색 채소를 더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의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수면. 그 열쇠는 바로 초록빛 채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하나의 강력한 숙면 동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여러분, 밤에 출출할 때 무심코 과자나 빵을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불면증을 줄이고 깊은 잠을 원하신다면 견과류 한 줌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견과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이 아미노산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즉,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여러분의 뇌에게 이제 안정하라, 편안히 자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호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흥미롭게도 호두에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소량의 멜라토닌까지 직접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 역시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 긴장을 풀어주며 피스타치오는 수면 호르몬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견과류의 열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가 수면 무호흡증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적당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관리와 수면의 질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핵심은 양 조절입니다. 하루에 작은 손바닥 한 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돌본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늘 밤마다 TV를 보며 과자를 드셨는데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과류로 바꿔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며 불평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덜 깨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작은 변화였지만 삶의 질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밤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선택이지만
불면의 악순환을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외의 사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잘게 간 아몬드를 넣어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 트립토판, 마그네슘이 동시에 작용해 수면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전통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수면. 그 열쇠는 거창한 약이 아니라 오늘 밤 여러분 손바닥 위에 작은 한 줌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숙면을 돕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대로 불면증을 2배로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하나씩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하지만 사실은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불면증을 2배 이상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 속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아데노신은 하루 종일 쌓이면서 뇌에게 피곤하다, 이제 쉬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이 신호를 가로막으면 몸은 피곤한데도 뇌는 깨어있으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잠이 늦게 오고 잠든 후에도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어깨 7시간입니다. 즉, 오후 3시에 마신 커피의 절반은 밤 10시에도 여전히 뇌 속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저녁 6시에만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크다. 어떤 사람은 저녁 늦게 커피를 마셔도 잘 잔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들은 설령 바로 잠든다 해도 뇌파 분석 결과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어 회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잠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2-3번씩 깨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후에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인을 줄여보자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그럼 오후에 졸릴 때 어떻게 해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을 줄이고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셨더니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도 오후 늦게 커피나 녹차를 드셨나요? 작은 습관 같아 보여도 그것이 오늘 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차, 홍차, 초콜릿, 심지어 일부 진통제에도 숨어 있습니다. 물론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침의 활력을 위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가 늦어져 더 오래 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수면. 그 출발은 오후 늦은 커피잔을 내려놓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경고드릴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드시는 단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선택이 오히려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달콤한 빵이나 초콜릿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잠이 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밤늦게 먹는 단 음식은 불면증을 2배로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는 다시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뇌는 각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오히려 더 깨어있는 혈당 롤러코스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밤에 단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렘 수면이 불규칙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는 동안에도 뇌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소량의 단 음식은 세로토닌을 빠르게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그 효과는 짧고 결국은 혈당 변동으로 인해 수면의 질을 더 크게 해친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설득되시나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초콜릿을 조금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거 먹고 자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지만 새벽마다 땀을 흘리며 깨곤 했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우유와 소량의 아몬드로 바꿔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한 달 뒤에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단 걸 먹고 나면 오히려 더 눈이 말똥말똥해진다. 이것이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콤한 것이 당길 때는 과자나 빵 대신 천천히 흡수되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고구마나 소량의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수면. 그 열쇠는 작은 유혹을 이겨내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밤 단 음식을 잠시 미뤄보는 것. 그것이 불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경고드릴 음식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밤에 즐겨 드시는 기름지고 매운 음식입니다. 이것이 위장을 자극해 수면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늦게 매운 라면, 치킨, 기름진 전 같은 음식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배가 든든해야 잠이 잘 온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런 음식들은 불면증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숨은 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위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위 속에서 음식이 소화되기 위해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생깁니다. 이때 위장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므로 뇌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천을 일시적으로 올립니다. 잠이 들기 위해서는 천이 서서히 내려가야 하는데 매운 음식은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이불 속에 누워도 몸은 뜨겁고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매운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평소보다 평균 30분 이상 늦게 잠들고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소량의 매운 음식은 소화액 분비를 도와 위를 비우는 속도를 빠르게 해 수면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임상 경험은 특히 노년층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가 돌본 66세 여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김치찌개에 고기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늘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뒤척인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단을 점검해 저녁에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줄이고 대신 가볍게 찐 채소와 흰살 생선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환자분은 이상하게 이제는 이불에 눕기만 해도 몸이 편안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저녁도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드셨나요? 당장은 입이 즐겁지만 그 대가는 밤새 뒤척이며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기름지고 매운 음식 대신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저녁 식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구운 흰살 생선 데친 채소 두부 요리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을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이끕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수면. 그것은 결코 화려한 맛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 잠을 부른다라고 믿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알코올의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 안 올 때 술 한 잔 마시면 금방 잠들던데. 맞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면을 달래기 위해 알코올을 선택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불면증을 2배로 악화시키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뇌의 억제신경을 일시적으로 진정시켜 쉽게 잠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천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잠이 들더라도 밤새 자주 깨고 깊은 수면 단계는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알코올 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술의 부정적인 영향이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입이 마르고 전날보다 더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알코올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여 수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은 그 이득은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수면 구조를 파괴하고 불면을 악화시킨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실제 임상 경험에서도 술로 잠을 청하던 환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밤 소주 반 병을 수면제 대신 드셨습니다. 처음엔 금방 잠이 왔지만 1~2시간마다 깨서 다시 술을 찾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결국 간 수치가 악화되고 수면의 질은 더 떨어졌습니다. 제가 술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와 저녁 산책을 권했습니다. 한 달 후 환자분은 이제는 술 없이도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잘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밤도 술 한 잔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한 잔은 오늘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내일과 모레 그리고 10년 후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잠 안 오는 밤에는 술잔 대신 따뜻한 물, 허브차 혹은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선택해 보십시오. 몸은 더 편안히 이완되고 뇌는 술이 아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수면. 그것은 절대 술잔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4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숙면을 돕는 음식 4가지와 불면을 악화시키는 음식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음식은 뇌와 몸을 조용히 달래 깊은 잠으로 이끌고 또 어떤 음식은 눈을 말똥말똥 뜨게 만들며 새벽마다 뒤척이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몸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반대로 나쁜 음식을 선택하면 몸은 서서히 지치고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은 수면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빼앗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늘 하던 식습관이 불면의 원인이었음을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생선, 채소, 콩류를 위주로 한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길고 깊었습니다. 반면 늦은 밤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평균 1시간 이상 수면 시간이 짧았고 불면증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학자들은 음식보다 생활 습관 전반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저는 음식의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매번 확인합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늘 나는 잠이 원래 짧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밤마다 과자와 맥주를 드셨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고 저녁 식탁에 두부와 시금치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추가했더니 3주 만에 내 인생에서 이렇게 푹 잔 건 처음이라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쥔 음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 밤의 잠을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냥 한 잔 마셔도 괜찮겠지. 오늘은 달콤한 거 조금만. 이런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결국 내 몸은 무너지고 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가볍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길.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택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잠을 못 자면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렵고 낮에는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집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가족과의 대화조차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불면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관계와 마음의 평화까지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밤새 뒤척이지 않고 깊이 잠든다면 어떨까요? 새벽에 깨지 않고 7시간을 쭉 잘 수 있다면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손주에게 웃으며 오늘 기분이 참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빛깔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의 눈빛이 있습니다. 74세 할머니셨는데 수년 동안 불면으로 고생하다가 저와 함께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고 체념하셨지만 2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이 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음식 맛도 다르고 사람 얼굴도 다르게 보이네요. 그 말 속에서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잠이 바뀌면 내 삶은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그 대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의 논쟁 하나. 일부 연구자들은 불면증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생활 습관과 음식 선택에 따라 노인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숙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선택 하나로 삶의 질을 되찾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불면은 운명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나쁜 음식을 멀리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부드러운 당부의 말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숙면을 살려주는 음식 4가지 단백질, 따뜻한 우유 녹색 채소 견과류, 그리고 불면을 2배로 악화시키는 음식, 4가지 카페인, 단 음식 기름지고 매운 음식 알코올. 이 두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뇌와 몸은 회복되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나쁜 음식을 선택하면 오늘 밤은 뒤척임으로 가득하고 내일은 피곤과 무기력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 식탁 앞에 앉을 때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고 마음은 여전히 변화할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불면으로 지친 많은 어르신들이 오늘부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수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습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